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 살펴보는 우리 역사 이야기, 박물관에서 본 우리 역사 시간인데요. 월간 개벽은 10월호부터 가야사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철해제국 가야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호에선 철기의 생산과 무역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세 번째 이야기, 가야 설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나 가락국기 외에는 가야를 중심으로 다룬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전설이나 민담 등 옛날부터 전해오는 설화를 살펴보면 가야인들의 사상과 종교, 그리고 철학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야 설화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야를 건국한 왕들의 탄생 설화 전해드릴 텐데요. 고령읍 장계리 알터마을엔 지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와의 사이에서 두 개의 알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중 낙동강에 흘려보낸 알에선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 남은 하나의 알에선 대가야의 왕 이진아 시왕이 탄생했습니다. 정견모주의 모습은 해인사 사당, 국사단의 탱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여인이 두 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그 여인이 가야를 건국한 두 임금님의 어머니 정견모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 볼 때 정견모주는 가야의 성모 또는 국모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수로 왕과 이진아 시왕은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천자 또는 천손이 되는 건데요. 가야 건국 설화에서 한민족 역사 속에 흐르는 태일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견모주에 비해 아버지 이비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건데요. 지명이나 설화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낙동강에 떠내려온 금빛 상자에서 나온 6개의 알 중에 첫 번째 알에서 나온 이가 김수로 왕이라는 구지봉 설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 김수로 왕이 건국한 가락국에 대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가야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유물은 적지 않은데요. 합천 박물관에 전시된 옥전 고분은 경상남도 합천군 옥전마을에 있던 가야시대 고분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내부에선 다른 고분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듯 누워있는 큰 뿔사슴, 큰 사슴이나 뿔염소 등은 북방 기마 민족의 매장 문화로 그들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마 유목민들 사이에선 현대적 국경선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단군조선 쇠락 이후 고려와 같은 강한 국가와 경쟁하기 어려웠던 단군조선 유민들과 흉노계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됐습니다. 흉노라고 하면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족 또는 오랑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드넓은 초원과 동일한 종교, 철학, 사상을 공유했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빈번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네, 한족이 세운 나라는 문화 대국이고 그 주변 민족들은 야만족이라는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철기 생산 기술이 뛰어났던 가야인들은 수요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발한 무역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철기 외에도 가야의 대외 교역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있나요? 네, 2013년 김해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로마 양식의 유리용기, 로만 클라스가 있습니다. 2에서 5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서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이 유리 제품은 로마 통치권력에서 사용했는데요.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로만 글라스는 중동과 아시아를 거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은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교역품인데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반도 남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중간 상인 없이 가야와 신라만의 교역로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북방 실크로드나 초원길을 거치면서 값비싼 통행세를 지불하거나 도적들을 제압해야 하는 등 수많은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입니다.
로만 글라스는 대성동 91호분에서 아쉽게 파편만 출토됐는데요. 이후 합천 옥존고분에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면서 합천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합천 박물관에 가면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가야가 이렇게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한 것을 보면 가야 시대 이전부터 선조들이 바다를 개척해온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8,000년 전 반고대 암각화에 새겨진 수많은 선박 그림과 비복리 목선, 그리고 죽변리 판재형 목선은 상고시대 선조들의 바다 개척 활동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되는 흑요석들 또한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와 규슈 지역까지 왕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 건조 기술과 활발한 바닷길 개척 활동이 고스란히 가야에 전해진 건데요. 수백 년 동안 주변국을 왕래하면서 교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뛰어난 외교력과 적절한 상술, 그리고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강철 제국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까지 3회에 걸쳐 미지의 제국, 가야에 대해 여러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가야는 힘없는 작은 농경 국가가 아니라 단군조선 문화를 계승해 인도와 동남아, 중국, 발해 연안 등을 무대로 활발한 무역을 했던 해상 제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고대사와 함께 가야사 또한 하루빨리 복원되길 기원합니다.